예, 156페이지 중개계약할 차례입니다. 중개계약하고 거래계약이 뭔지 먼저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중개계약하고 거래계약. 자, 중개계약이라는 것은 의뢰인과 개업 공개사 간에 맺는 계약이 중개계약입니다. 매도인, 파는 사람을 매도인, 사는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 줄여서 개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예, 팔아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이 집 좀 사주세요. 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맺는 계약이 중개계약 또는 중개의뢰 계약입니다. 중개계약 또는 중개의뢰 계약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거래가 완성되었을 때 거래 당사자 간에 맺는 계약을 거래계약이라고 하는데, 이 거래계약은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 이런 것들이 거래계약입니다. 그러면 중개계약하고 거래계약 중에서 뭐부터 먼저 체결합니까? 중개계약을 먼저 체결하겠죠. 그래서 중개가 완성되면 맺는 계약이 거래계약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이제 중개계약의 종류를 그래서 보고자 합니다. 중개계약. 먼저 156페이지 중개계약의 성격입니다. 이건 민법 일반 계약 총칙에 나오는 내용인데 낙성계약입니다. 156페이지 맨 밑에서 7번째 줄에 양가로 1번 낙성계약이다. 요물계약, 요식계약이 아니고 낙성계약이다. 이 말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로서 이루어지는 계약이다. 그래서 꼭 중개계약을 문수로 적을 필요는 없다. 그냥 구두로, 말로, 우리 지금 현실적으로 중개사무소에는 거의 구두로 말로 하고 있죠? 또는 전화해가지고 우리 집 팔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중개계약은 낙성계약이다. 불효식 낙성계약이기 때문에 꼭 문서로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57페이지 불효식 계약입니다. 요식 계약이 아니고 불효식 계약이다. 유언 같은 것은 민법에서 유언 같은 것은 요식 계약이죠. 엄격한 5가지 방식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데 중개계약은 말로 해도 된다. 불효식 계약이다. 3번 유상계약이다. 유상계약 반대가 무상계약입니다. 예, 그래서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되니까 유상계약이다. 대가를 지급해야 되니까 유상계약이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쌍무계약이다. 쌍방의 의무가 서로 대가적인 관계에 있다 해서 쌍무계약이라고 하는데 편무계약에 가까운 쌍무계약이다. 특수한 쌍무계약, 조건부 쌍무계약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이유는 우리 집 팔아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개업공개사가 반드시 팔아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계약을 성사시킬 의무가? 없죠. 안 팔리는 걸 팔려고 노력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노력을 할 의무만 있고 반드시 계약을 성사시킬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6회 때까지는 편무계약이라고 했었습니다, 시험에. 그런데 이 소송을 해가지고 행정소송을 해서 판례가 쌍무계약이고 조건부 쌍무계약, 그래서 편무계약에 가까운 쌍무계약, 계약 성사시킬 의무는 없지만 성사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의무는 있기 때문에 쌍무계약으로 본 것입니다. 순수한 쌍무계약이 아니라 조건부 쌍무계약, 특수한 쌍무계약 이렇게 봤습니다. 양가로 5번 계약 체결이 강제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임의계약이다. 그래서 우리 집 팔아주세요 하는데 개업공개사가 싫어요. 당신 집은 절대로 못 팔아주겠어요. 이런 말 해도 공개사법 위반이 아니다? 아닙니다. 청약을 해도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사법적 요소입니다. 나머지는 다 공법적 요소죠. 공개사법이. 나머지 밑에 구별 개념, 이 고용, 뭐 이런 거 도급, 이런 것들은 도급이나 고용 그 밑에 그 다음에 158페이지 현상광고 동그라미 4번 위임 이런 것들은 민법 시험 범위도 아닙니다. 민법에 전형계약이 있는데 민법 법전에 있는 것을 전형계약, 민법 법전에 없는 것을 비전형계약이라고 하는데
민법의 전형계약 중에서 민법 시험에 출제되는 게 매매, 교환, 임대차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뭐 도급이나 임치, 현상광고 이런 것들은 시험에 안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옛날에 8회 시험에 1995년도에 한번 나오긴 했습니다. 우리 공개사법에. 그 당시는 문제도 공개되지 않고 정답도 공개되지 않은 시절이기 때문에 나왔고요. 그 이후로 25년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거 현상광고나 이런 것들은 민법의 전형계약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158페이지 4번에 유형이 있는데 양가로 1번 일반 중개계약, 양가로 2 전속, 양가로 3 독점, 양가로 4 공동중개, 그 다음에 160페이지 양가로 5번에 순가중개계약이 있습니다. 순가중개. 시험에는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한 7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되는데, 자, 중개계약의 종류입니다. 중개계약의 종류. 중개계약의 종류인데, 첫 번째, 일반 중개계약. 일반 중개계약. 일반 중개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일반 중개계약 또는 보통 중개계약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오픈 리스팅이라고 합니다. 오픈, 열려있다. 오픈 리스팅.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속이라고 되어 있고 전속 중개계약. 세 번째 독점 중개계약. 그 다음에 네 번째 뭡니까? 공동중개. 공동중개 반대가 단독중개. 그 다음에 5번에 순가, 정가. 우리 정가 이런 건 없는데 시험에는 한번 딱 출제되긴 했습니다. 정률 중개계약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은 의뢰인이 여러 개업공개사에게 경쟁적으로 중개를 의뢰합니다. 보통 우리나라에 이렇게 하죠. 동네에 그냥 아파트 앞에 중개업소 여러 개 있으면 전부 다 팔아달라고 내놓잖아요. 여러 군데.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거래계약을 성사시킨 개업공개사에게만 중개보수를 지급하면 되는 형태를 일반 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 중개계약은 미국에서는 소송회의 초대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주로 말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공개사협회에서는 이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하지 말고 독점 중개계약을 체결하라고 지금 권장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거의 독점 중개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예 독점 중개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책에 있지만 시험에는 그래서 거의 안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자, 독점 중개는 뭐냐 하면 배타적 권리를 한 개업공개사에게만 인정합니다. 저도 2001년도에 그 호주 시드니에서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우리나라 중개업소에 그때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유리창에 보면은 금매, 전망굿, 올수리, 즉시 입주 가능 이런 것만 적어놨어요. 그냥 종이 한 장에다가. 근데 저는 시드니에서 보니까 중개사무소에 컴퓨터 모니터 화면이 돌아가는데 집주인 전화번호도 다 나와 있고요. 집주인 전화번호가 일단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집주인에 대한 점 몇 동 몇 호도 안 적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몇 동 몇 호 다 적혀져 있고 주로 단독주택이니까, 그 호주는 또 하나 충격받은 거는 북향이 비싸요? 남향이 비싸요? 예, 우리나라는 남향이 비싸죠. 근데 왜냐하면 지구가 둥글고 적도, 붉은 길이라고 해서 적도라는 것은 적도, 붉은 길이라는 말은 태양이 지나가는 길 이런 뜻인데 실제로는 태양이 지나가는 게 아니고 지구가 자전하지만 적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남반구는 북쪽을 보고 있어야 태양을 볼 수 있고 우리는 북반구잖아요. 그래서 남쪽을 봐야 되니까 남쪽이 비싼데 호주는 북향이 2배 비싸더라고, 남향보다. 그래서 남향 주세요 이렇게 뜨면 최고 안 좋은 집이더라고요, 남향이. 어쨌든 여기에서는 독점 중개를 하니까 전부 다 매수인 전화번호까지 다 공개되어 있더라고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그럴 것 같으면 직접 매수인한테, 매도인한테 연락해서 계약하고 중개보수를 안 줄 가능성이 많죠. 그 제가 물어봤어요. 중개보수 안 주면 어떻게 하냐 하니까 절대 그런 일 없다 하더라고요. 변호사 수임료 못 떼먹는 것처럼 독점 중개니까 누가 계약을 성사시켰든지 간에 무조건 독점 중개 계약을 맺은
개업공개사가 중개보수를 받아요. 그래서 정보 다 공개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계약하라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없기 때문에 충격적이에요. 이런 게 지금 아직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벌써 몇십 년이 지났지만.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독점은 없고 다만 독점과 비슷하게 만든 게 전속이라는 게 있어요. 전속이라는 거 우리 매니지먼트사의 연예인들 거의 전속이 되잖아요. 뭐 소녀시대, SM 엔터테인먼트 이런 데 전속되듯이 특정한 개업공개사의 하나의 중개를 일임하는 중개계약을 전속 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전적으로 내놓는다고요. 다만 이 독점하고 다른 점은 독점은 무조건 독점 중개계약을 맺은 개업공개사가 중개보수를 받는데 전속의 경우에는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모한테 팔았다, 그냥 부모한테 팔았다 전속을 맺어놓고도 그래버리면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전속 중개계약이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1993년 정도 도입됐는데 2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저도 중개업을 한 10년 정도 해봤지만 전속 중개계약을 한 건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자고 하니까 의뢰인들 다 싫어하고 뭐 별나게 하냐, 다른 데는 안 그러는데 이렇게 하고 또 제가 전속으로 다른 중개업소에 내놓으려고 팔려고 하니까 다른 데 내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안 하려 하더라고요. 개업공개사도. 우리나라에는 이론적으로만 있을 뿐이고 실제로는 거의 없어요. 전속도. 그래서 시험에는 전속에서 반드시 한 문제는 출제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좋은 제도인데 실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실시하라고 이것을 시험에 반드시 출제한다. 지금 우리 문제 되는 게 개업현업에 나가면 가장 힘든 게 이번에도 시험 합격해가지고 이제 취직했나봐요. 젊은 친구인데 남자분 취직해가지고 충격을 많이 받았나봐요. 적성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제 밴드에도 계속 공인중개사 제도 폐지시켜야 된다. 사법고시도 폐지됐는데 이 공인중개사 시험 폐지돼야 된다. 이런 거를 계속 올려도 뭐 지우진 않았어요. 그냥 그러다 지치면 더 이상 말 안 하겠죠. 이게 자격증 땄다고 무조건 떼돈 버는 거는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미리부터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지금 40만 명이 자격증을 땄지만 개업을 하는 사람이 10만 명이잖아요. 그 중에 한 나머지 10만 명은 취직했다고 보고 절반은 자격증만 따놓고 이 일을 하지는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것도 감안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현업에 나가면 이게 개업공개사들끼리 남은 물건 가지고 뭐 중개해버리고 내가 올리라는데 그런 게 많다는 이야기. 지급윤리가. 그래서 지급윤리를 새로운 과목으로 추가하자 막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아마 충격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사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한 군데만 딱 내놓으면은 문제가 아닌데 여기저기 다 내놔놓으니까 먼저 계약 성사시킨 사람만 중개보수를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치열한 경쟁이 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국토부에 좀 건의를 하는 게 매물 내놓으려면 한 3만 원이라도 미리 내고 나중에 중개보수 줄 때 그거 공제하고 나머지만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냐니까 안 된다 하더라고요. 공짜로 내놓으니까 여기저기 많이 내놓다 보니까 이제 개업공개사들끼리 서로 속이고 지급률을 지키기가 어려운 현실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전속이면 딱 한 사람한테만 전속을 시키면 이런 부작용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지금 시행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속도. 자, 공동은 뭐냐면 공동. 2명 이상의 개업공개사가 개입된 걸 공동중개. 혼자서 하는 것을 개업공개사 혼자서 매도인, 매수인 다 연결시키는 것을 단독중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업에서는 그냥 개업공개사들에서는 언어로서 이게 양타치다 뭐 이런 말 하더라고요. 공동중개 하면 단타, 반타. 인천에는 가니까 오늘 쪽 한 건 했다더라고요. 쪽이 저는 키스했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한쪽만 중개보수 받는다 이 말. 쪽을 한 건 했다. 양쪽 다 못 받고 단독 중개하면 양쪽 다 중개보수 받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업에 가면 이 돈 많이 벌려면 공동중개하면 2명이 중개보수 예를 들면 공동중개하면 한쪽밖에 못 받죠. 현실적으로. 단독중개하면 양쪽 다 받아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돈 많이 벌려면 단독중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공동중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공동입니다. 시험에 나오면 답은. 왜냐하면 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경기도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전화 왔더라고요. 딱 아파트 그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가 있는 거 특징해가지고 이거 지금 살 사람 데리고 갈 건데 공동중개 할 거냐 묻더라고요. 한다고 하면 제가 올려놓은 그 매도인 측에서는 제가 중개보수를 반쪽은 받을 수 있잖아요. 반은. 한 사람한테는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한다고 하면 저한테만 물건이 올라와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일반 중개니까 여러 군데 다른 중개업소에 다 올라와 있어요. 네이버에 보면 똑같은 물건이 올라와 있다고 다른 부동산에도. 안 한다면 거기에 연락해서 계약하면 저는 한 푼도 못 받죠. 그래서 단독 중개하면 한 건 할 걸 공동 중개하면 2건, 3건 한다고, 3건, 4건 한다고. 그래서 한쪽만 받아도 빨리빨리 계약을 해야 되어 있으면 그래서 예 하겠습니다. 빨리 오세요. 이렇게 했어요. 현실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추세는 시험에 공동중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개계약 형태다. 시험에 한번 출제됐어요. X죠. 그 당시 한 10년 전에 출제될 때는 단독중개가 훨씬 더 많았다는 이야기. 정확한 통계는 없어요. 그렇지만 더 많았다는 이야기고요. 점차 공동중개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건 확실해요. 명확하게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니지만 꼭 알려고 하면 정부에서는 알 수는 있어요. 실거래가격 신고하는 거라든지 보면은 알 수는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공개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점차 공동중개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남은 물건 빼돌리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파트 CCTV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먼저 누가 갔는지 다 그 친목회, 개업공개사들 친목회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걸 자기들끼리 만들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남은 물건 빼돌려가지고 중개보수 가로채고 이러면은 왕따시키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현업에서. 그래서 지금 공동중개가 아파트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아직도 토지 같은 거 이런 거는 공동중개를 거의 안 해요. 왜냐하면 한번 공동중개 하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또 자기 혼자 그 물건 아니까 번지수 할 가능성이 많죠. 토지는 그걸 갔는지 안 갔는지 CCTV도 없고 하니까 누가 먼저 뭐 물건 접수받았는지 이런 걸 알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토지 같은 거는 현실적으로 공동중개가 거의 없고 아파트는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공동중개가 현실적으로. 자, 그 다음에 순가중개라는 건 뭐냐면 순가, 입금가 10억, 인정작업 이런 말을 써요. 현업에서는. 10억만 입금시켜주고 남는 건 개업공개사 중개보수로 다 먹어라 이렇게 약속하는 게 순가중개입니다. 시험에 순가중개계약 그 자체는 당연히 위반이다 했는데 X입니다. 당연히 위반은 아닙니다. 실제 초과해서 받아야 되고 받기로 약속만 했다고 위반은 아니다. 왜냐하면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이 공인중개사법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 살인죄는 살인 미수도 처벌받죠. 근데 우리는 이 미수에 그친 경우 받기로 약속만 하고 실제 초과해서 받지 않았다면 위반은 아니란 이야기. 10억만 입금시켜달라 했는데 만약에 10억 500에 팔려가지고 10억 입금시켜주고 500밖에 안 먹었다면 위반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받기로 약속만 했다고 무조건 위반은 아니다. 자, 이게 순가고요. 정가는 뭐냐면 한 건 하면 100만 원. 지금 현재 분양권 같은 거는 현업에서 거의 정가로 많이 해요. 분양권 한 건 하면 무조건 100만 원. 뭐 서울 같은 데 200, 300 이렇게 일률적으로 아마 원준 한 10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무조건 그냥 100만 원 달란다 분양권은. 그게 정가라고. 한 건 하면 100만 원, 50만 원 일정한 금액을 주는 게 정가중개. 근데 우리 법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정률중개죠. 0.9%라고 돼 있잖아요. 또 시도조례로 뭐 0.5%, 0.4%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일정한 퍼센트를 주는 게 정률이고요. 일정한 금액을 주는 게 정가중개입니다. 그 순가중개 자체가 당연히 위반은 아니고 시험에 또 출제된 거 보면 이 중에서 5개 중에서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가장 높은 것은 하면 순가중개예요. 더 받으면 다 먹으라 했으니까 더 받아가지고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죠. 더 받아가지고 먹으려고. 그게 순가중개고요. 조직화, 능률화에 이상적이고 컴퓨터 시대에, 네트워크 시대에 적합한 중개계약은 공동중개입니다. 지금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현업에서. 물론 지금 조금 이따가 배우겠지만 정보망이 우리 책에 나오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정보망이 아니라 그냥 서버 사용료를 내고 그 침묵해서 사설 정보망을 이용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 정보망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중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 세 개 1번부터 3번까지는 개업공개사와 의뢰인의 권리 의무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식이고요. 4번은 개업공개사 숫자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이고 5번은 중개보수 지급 방법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시험에 잘 나오진 않는다고 했어요, 제가. 예, 왜냐면 이게 독점 같은 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직접 명문 규정이 있는 건 일반 중개계약하고 전속 중개계약 2개밖에 없어요. 법에 없는 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의신청도 올해 본 거 공시법 딱 한 문제만 이의신청이 있었다고 했죠?
그 이의신청을 잘 안 받아주고 그렇기 때문에 오류도 거의 없어요. 그러려면 법에 법적 근거가 있는 걸 출제한다고요. 학설을 출제하면 논란의 대상이 되니까. 따라서 독점 중개니 순가 이런 것들이 요즘은 거의 출제가 잘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이제 일반 중개계약입니다. 161페이지. 일반 중개계약. 양가로 1번. 일반 중개계약은 문서로 계약서 작성, 임의성. 강행 규정이 쉽게 말하면 뭐예요? 말로 계약해도 되고 계약서 적어도 되고 이 말이죠. 그 임의성이다. 계약서 작성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말로만 전화해가지고 우리 집 팔아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고요. 양가로 2번. 일반 중개계약서의 표준 서식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데 현재 권장계약서가 있습니다. 법정서식이. 근데 그 법정서식을 사용할 의무는 없다고요. 구두로 말로 해도 된다 했잖아요. 현실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중개업계에서는. 이론적으로만 있습니다. 양가로 3번. 중개의뢰인의 요청에 의해서 작성하는 일반 중개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5가지가 있는데 한 이게 5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됩니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5년에 한 번 정도. 5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되는데 물가 수준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수준 161페이지 맨 밑에 물가 수준. 물가 수준이 뭐냐면 물가 수준. 물가 수준 이 4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의뢰인이 개업공개사에게. 물이 뭐냐면 중개대상 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입니다. 거래 예정 가격이라는 건 개업공개사가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 일종의 시세입니다. 시세. 거래 예정 가격. 그 다음에 중개보수,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이 4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개업공개사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는 있다, 없다? 예,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문서로 하는 거 싫습니다. 그냥 구두로 말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중개업소 가서 알아보세요. 해도 된다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험에는 이 오지선다형으로 이 물가 수준이 아닌 것 5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됩니다. 해마다 출제되는 것만 해도 80점은 받을 수 있어요. 5년에 한 번 출제되는 거는 거의 무시해도 되고 나중에 시험 볼 때쯤 암기하면 됩니다. 물가 수준 4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그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문제풀이 책에 보면 그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온지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문제풀이 우리 교재 문제가 답이다. 이 교재 22페이지에 53번 22페이지에 53번 찾았습니까? 아, 54번이 아니고 물가 수준 일반 중개계약서는 52번이죠. 52번. 52번 중개상 물의 위치 및 규모 물가 수준. 2번 거래 예정 가격. 3번인데 3번이 답인데 물가 수준만 암기하면 찾기 힘들겠죠? 3번에도 물이 있잖아요. 중개상 물. 그래서 무슨 대가리인지까지도 알아야 돼. 그냥 대가리만 암기하면 안 되고요. 중개상 물의 위치 및 규모거든요.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물가 수준, 수가 중개보수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준수해야 될 사항. 그래서 이 물가 수준이 아닌 것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답이다. 이 교재 52번의 답 3번입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 61페이지 맨 밑에 물가 수준에 대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162페이지 163페이지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28회 기출문제입니다. 163페이지 일반 중개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표준이 되는 서식을 사용해야 된다. 아까 문서를 안 하고 말로 해도 된다 했죠. 전화해가지고 내놔도 된다 했어요. 예, 사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해도 됩니다. 2번 중개의뢰인은 동일한 내용의 일반 중개계약을 다수 여러 사람의 개업공개사와 체결할 수 있다. 맞잖아요. 아파트 앞에 뭐 여기저기 있으면 다 내놓을 수 있죠. 팔아달라고. 예,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3번 일반 중개계약 체결은 서면으로 해야 된다. 말로 해도 된다 했죠. 구두로 해도 되고 서면으로 해도 된다. 4번 중개의뢰인은 일반 중개계약서에 개업공개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기재를 요청할 수 없다. 요청할 수 있죠. 물가, 수, 준 4가지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개업공개사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다. 지금 문제를 풀어보는 게 지금 뭐 답을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보면 기출문제를 보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를 역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거예요. 몰라도 이런 식으로 출제되니까 패턴이 정해져 있거든요. 이 기출문제 패턴대로 나와요. 똑같이 이 문제가 내년에 나오진 않지만 이런 형태를 띠니까 꼭 기출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개업공개사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정보망에 중개사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그런 말 없어요. 전속 중개계약은 아직 안 했는데 조금 이따 할 텐데 전속, 왜냐면 일반 중개계약은 여러 군데 내놓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전속은 한 군데만 딱 전적으로 속한 거잖아요. 전속이라는. 그래서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했는데 하나만 딱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개업공개사가 모르잖아요. 그럼 차라리 일반 중개계약을 하는 게 의뢰인이 더 유리하겠죠? 그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면 정보망이나 일간신문에 정보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 사람한테 내놓은 효과가 있잖아요. 일반 중개계약보다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 전속 중개계약은 정보를 공개해야 되지만 일반 중개계약은 정보를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뢰인들이 알아서 여기저기 다 내놓잖아요. 일반 중개계약 하면. 그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중개계약이 다 일반 중개계약이에요. 일반이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이에요. 영어로 오픈 리스팅, 열려있다. 여러 군데 내놔도 된다는 얘기. 여기 내놓고 저기 내놓고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164, 165페이지가 일반 중개계약서 법정 서식입니다. 이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서식을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했죠? 164페이지 메뉴 1번 보면 을의 의무사항. 갑을관계에서는 항상 누가 갑이에요? 우월적 지위가 갑이 되겠습니다. 종속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을입니다. 개업공개사는 항상 을입니다. 의뢰인하고 싸우면. 그 의뢰인하고는 욕하고 이렇게 싸우면 안 돼요. 저는 우리 동네에서 충격적인 걸 목격했는데 제가 집 하는데 실장이 막 2년 전하고 싸우더라고. 의뢰인하고 중개보수 그 부가가치세 달라고 하니까 부가가치세 그럼 현금영수증 달라 이렇게 하더라고. 의뢰인이 똑똑하죠. 그러니까 현금영수증 주는데 현금영수증 안 주면 지금 10만 이상 무조건 줘야 돼요. 근데도 막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2년 전하고 욕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의뢰인 착해서 그렇지 민원 제기하면 무조건 최소한 업무정지나 과태료 뭐 받아요. 원래 또 그 보니까 간이가세사업자들하고 간이가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받을 수도 없는데 모르니까 막 그냥 무조건 부가가치세 달라 하더라고요. 의뢰인하고는 싸우면 안 됩니다. 무조건 의뢰인 욕해도 그냥 녹음만 하면 돼. 녹음. 휴대폰 어플 있어요. 자동 녹음되는 기능. 그 또 SK텔레콤 이런 거 보니까 뭐 녹음되는 게 휴대폰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니까 있더라고요. 자동 녹음 치면 나와요. 그 무조건 녹음돼 놓고 사장님 지금 대화하는 건 녹음되고 있습니다. 이러면 태도가 갑자기 달라져요. 그럼 자기가 막 말 함부로 하고 욕하고 이런 게 금방 태도가 다르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막 저도 여자가 저보고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막 욕하는 거 있었거든요. 그 여자분한테도 요즘은 사장님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중립적인 단어로. 사모님 하니까 나 돌싱인데 사모님 부르지 말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남자들한테는 그냥 오빠 하면 다 좋아해요. 근데 여자분한테 제가 누나 하니까 왜 내가 네 누나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모 하니까 내가 식당 아줌마냐 이렇게 부르고 참 부르기가 어려워요. 네.
사모님 이런 것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가씨, 아줌마 이런 건 절대 하면 안 되죠. 그냥 무조건 사장님, 한 50 넘은 사람한테는 회장님 이렇게 부르면 좋아해요. 중립적인 단어잖아요. 특정이 뭐 특별한 남자든 여자든 무조건 거의 중개업하는 사람 사장님이 입에 뱉어요. 무조건 뭐 아무나 보면 사장님이에요. 그 사장하고 상대해야 되니까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 최저 직책이 실장이잖아요. 실장이 원래 회사 가면 높은 사람이잖아요. 드라마에 보면 맨날 보통 재벌 총수 아들이 옛날에 실장이었어. 기획실장. 근데 요즘은 뭐 부회장, 뭐 황급빈 내 인생인데 보니까 부회장으로 이제 바뀌었긴 하던데. 자, 그래서 을입니다. 을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노력해야 된다. 노력 안 했다고 처벌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노력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알기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의 업무사항입니다. 2번에 방가로 1번에 보니까 갑이 의뢰인이죠. 갑 의뢰인은 여기다 내놓고 저기 내놓고 여기저기 다 내놓을 수 있다. 방가로 2번 갑은 즉 의뢰인은 개업공개사가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 데 성실히 협조해야 된다. 뭐 예를 들면 도배 상태가 어떠느냐 물으면은 알려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협조하라고 했는데 협조 안 했다고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예, 안 알려줘도 처벌 안 받습니다. 의뢰인은 꼭 의무가 없어요.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했는데 불응해도 돼요. 아, 다른 중개업소는 안 건데 너무 왜 연락해야 하냐? 그냥 나 안 팔겠다 하면 끝이에요. 더 이상 난 찾아오지 마라. 그런 것도 있어요. 저도 한번 실습해봤어요.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하러 왔습니다. 안 알려주면 절대 못 물러납니다 했더니만 물 떠가지고 그냥 뿌리버리더라고. 재수없다고. 아침부터 찾아왔다고. 자, 그 다음에 유효기간. 유효기간은 원칙 3월입니다. 원칙 3개월. 3번에 3개월 이건 하나 메모해 놓으세요. 숫자는 제가 내드린 프린트에 다 정리되어 있죠. 원칙 3개월입니다. 예외 당사자 약정으로 정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1번, 2번 요것만 전속 중개계약서하고 서식 차이가 나고요. 3번부터 6번까지 그 다음에 165페이지에 있는 뒷페이지 내용은 전속 중개계약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일반 중개계약은 여기저기 다 내놓을 수 있는 거고 전속은 딱 한 군데만 내놓을 수 있는 거.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전속과 일반 중개계약의 차이점은 그 전속은 딱 한 군데만 내놔야 되는데 여기저기 내놔가지고 만약에 거래가 이루어지면 위약금을 물어야 돼요. 처음에 전속을 맺었던 개업공개사에게 위약금,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돼요. 우리 연예인들 매니지먼트사에 딱 소속돼가지고 다른데 그걸 위반하고 전속계약 위반하면 보통 3배 위약금 무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우리는 1배입니다. 그냥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만 지불하면 돼요. 만약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했다면. 자, 이게 일반 중개계약 내용이고요. 3번부터 4, 5, 6번은 전속 중개계약하고 똑같기 때문에 보지 않겠습니다. 즉 의뢰인과 개업공개사의 권리 의무만 전속하고 일반 중개계약이 차이 나고 나머지 3번부터 유효기간부터는 똑같다고요. 전속 중개계약하고. 자, 그러면 166페이지 전속 중개계약이 중요하다. 별표. 166페이지 2번 전속 중개계약 별표 3개. 반드시 나오는 건 별표 3개. 일반 중개계약 제가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일반 중개계약은 전속 중개계약을 내는 이유는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진국에는 다 독점 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전혀 하고 있지 않으니까 전속 중개계약에 대해서 시험에 반드시 출제된다. 전속이란 전적으로 속했다 이 말이에요. 다른 데 내놓으면 안 되고 딱 한 중개업소만 내놓으면 다른 데 또 내놓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팔아달라고 한 군데만 이야기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5번까지 적을 겁니다. 5개 5번까지 적을 건데 여기에서 시험에 한 문제에서 2문제 출제됩니다.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됩니다. 자, 첫 번째 전속 중개계약을 시험에 만약에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반드시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하면 X죠.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강행규정이다 X입니다. 임의규정입니다. 임의규정.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냥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해도 된다. 그러나
이제 전속중개계약을 만약에 체결했다면 안 해도 되는데 했다면 그때는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됩니다. 좀 전에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 서식을 사용해도 되고 또는 구두로 즉 말로 계약을 해도 된다 했죠. 근데 전속중개계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일단 전속중개계약을 했다면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되고 구두로 말로만 하게 되면은 또 이 3년 보존도 해야 됩니다.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 우리 프린트에 3개월, 3년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3년 보존해야 됩니다. 법조문에는 전부 보존이라고 되어 있고 보관이라는 표현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3년. 그래서 제가 국토부에 보존은 소중하게 보존해야 되고 보관은 대충 하면 됩니까? 물으니까 특별히 구분의 실익은 없다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보관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전부 보존이라고 쓰고 있다. 가급적이면 법조문에 있는 대로 표현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법을 공부하는 분은. 그래서 3년 보존해야 되고 만약에 이를 위반했을 때 즉 3년 보존하지 않거나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업무정지 처분 사유입니다. 전속중개계약서를 보존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정보 공개를 해야 됩니다. 7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프린트 2장 내드리는데 7일도 역시 숫자는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데 정보 공개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또는입니다. 또는 시험에 및 X 또 시험에 정보망과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된다. X 두 군데 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한 군데만 공개하면 됩니다. 물론 두 군데 다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디에 하겠어요? 현실적으로는 전부 다 정보망에 하고 일간신문에 하려면 광고비 내야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일간신문에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 정보망이나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데 근데 공개하면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개하면 안 되는 게 있다. 공개하면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한 정보는 공개하면 안 됩니다. 시험에 8회 시험에 출제됐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대대로 물려받은 문전옥답이어서 부모님 돌아가시자마자 자식이 팔아먹으려고 내놓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시골에는 욕하잖아요. 시골에서는 나무 일 간섭 많이 하죠. 그래서 몰래 팔라고 공개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개업공개사가 나쁜 뜻으로 공개하는 게 아니라 신속한 계약 체결을 위해서라면 공개할 수도 있다. OX X로 시험에 나왔어요. 공개하지 말라는 건 하면 안 된다고요. 왜 시키는 대로 안 하냐고 하지 말라 했는데 비공개 요청하는 거는 나는 공개하는 거 싫다. 동네 사람들 알면 괜히 욕 들을 수 있으니까 그냥 몰래 팔고 싶다. 예, 그러면 공개하면 안 됩니다. 비공개 요청한 정보는 공개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도 공개하면 안 됩니다. 호주나 이런 데처럼 독점을 하고 있는 나라처럼 전화번호 같은 거 공개하면 안 된다고. 인적사항,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을. 왜 그렇게 했어요? 이건 사생활보호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거 인적사항 공개해버리면 직접 그 사람 만나서 계약해버리면 중개보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독점을 하고 있는 나라들은 받을 수 있지만 아마 왜 인적사항을 공개하면 안 되는지 이유는 설명해 놓지 않았어요. 법에. 제가 볼 때는 직접 전화번호 다 공개하는 우리나라는 그 사람하고 직접 전화해서 계약해버리고 정보를 공개한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안 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정보 공개해야 되는 내용이 뭐가 있느냐면 정보 공개해야 되는 거,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 게 168페이지 양가로 5번에 보면 1번부터 동그라미 7번까지 있고요. 암기사항 내드린 거는 5번에 있습니다. 5번. 암기사항은 5번에 있다.
특별한 상태를 조건으로 공금을 사용해라. 뭐 이런 식으로 암기하면 되겠죠. 7가지입니다. 7가지. 첫 번째, 그 부동산을 특정하기 위해서 프린트 5번에 있어요. 5번 두 장 내드린 프린트. 안 받았어요? 네. 프린트 5번 한번 보세요. 5번에 보면 특이 뭐냐면 그 부동산을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소재지, 지목, 면적 이런 거에 특이라고 돼 있죠?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그 다음에 벽면 및 도배 상태, 시설물의 상태고 조가 입지 조건, 환경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권이 뭐냐면 권리관계입니다. 권리관계. 이 5번에 있는 권리관계가 중요한데 권리관계는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권리관계 중에서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다음에 공이 뭐냐 하면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시험에 많이 출제됐습니다. 이거 암기해야 되는 거. 그 프린트에 있는 거는, 두 장에 있는 거는 전부 해마다 거의 출제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입니다. 거래 예정 금액이 일종의 시세라고 했죠. 거래 예정 금액을 공개해야 됩니다. 거래 예정 금액. 그 다음에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공시지가. 이 공시지가는 임대차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대차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금 프린트 5번에 있죠? 암기사항? 5번에 있습니다. 5번. 자,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는 171페이지 전속중개계약서 1번 의뢰 의무사항, 2번 갑의 의무사항, 요거 그 다음에 3번 유효기간 요 3개를 저기다가 3, 4, 5번으로 적겠습니다. 그럼 총 5개입니다. 여기서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된다고요. 의뢰 의무사항 1번 의리 누구라고 했어요? 의리 개업공개사라고 했죠? 예, 의뢰 의무사항을 보겠습니다. 저는 3번으로 하겠습니다. 의리 개업공개사입니다. 개업공개사고 을입니다. 을의 의무사항입니다. 첫 번째 을은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문서. 교과서 171페이지 맨 위에 있죠? 예, 그래서 시험에 2주일에 1회인데 일주일에 2회 하면 X입니다. 그냥 시험에 이렇게 출제돼요. 그 다음에 또 8회 때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10월 1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10월 14일 날 정보를 업무 처리상을 팩스로 통지하였다.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10월 14일 2주 아니고요. 팩스로 하는 거는 문서예요. 팩스. 만약에 이메일로 했다. 카카오톡으로 보냈다. 돼요? 안 돼요? 다 됩니다. 문서. 문서인데 시험에 그때는 그 당시 8회 때는 1995년이니까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이 거의 몰랐고요. 그래서 팩스로 보냈어요. 옛날에는 물건을 팩스로 주고받았어요. 물건 정보 내용을 팩스로. 근데 지금은 전부 정보망을 통해서 그냥 컴퓨터로 다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문서로 해야 됩니다. 시험에 업무 처리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나 그 통지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X로 출제됐어요. 문서로 해야 된다고요. 구두로 하면 안 되고요. 근거를 남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카카오톡 이런 걸로 보내도 돼요. 카카오톡 읽으면 그 막대기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봤다는 거니까 업무 처리 사항을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일주일에 2회 X. 코미디언 2주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되고 정보를 공개하고 나면 공개한 사실을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공개한 사항을. 지체 없이가 적시보다는 좀 더 늦은 개념입니다. 적시는 이유 이하를 불문하고 적시인데 지체 없이는 상당한 이유 없이 지체하면 안 됩니다.
역시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정보 공개한 사항도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무가 뭡니까? 3번에 보니까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그러면 만약에 시험에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확인 설명을 해야 되고 일반 중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확인 설명 안 해도 된다 하면 X입니다. 확인 설명은 사실 어떠한 경우에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요청이 없어도 중개 보수를 받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확인 설명을 해야 됩니다. 단지 이 전속 중개 계약서 서식에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적었을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의뢰인의 의무입니다. 의뢰인은 갑입니다. 의뢰인 갑. 갑의 의무입니다. 의뢰인 갑 의무입니다. 갑 갑이 만약에 예를 들면 매도인이라고 볼까요? 매도인이라는 갑이 A라는 개업공개사와 A 개업공개사와 전속을 맺었습니다. 전속. 연예인들이 매니지먼트사와 전속 맺는 것처럼 연예인 SM 엔터테인먼트 이런 데 전속보다 우리가 먼저 도입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예기획사들은 이게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 중개업계에서는 전속 중개가 현실적으로 전혀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속을 맺었다고. 전속을 맺어놓고 만약에 A한테 팔아달라 해놓고 다른 개업공개사 A가 아닌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가 아닌 B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전속을 처음에 맺었던 A 개업공개사에게 지급해야 된다고요. 다른 개업공개사에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가 아닌 다른 개업공개사에게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입니다. 거래한 경우 중개보수의 100%에 해당하는 위약금입니다. 50%가 아닌 거기에 서식에는 보면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니까 그 퍼센트로 따지면 100%죠. 예를 들면 A가 거래 성사시키면 중개보수가 법정보수가 100만 원이고 또 100만 원 받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개업공개사에게 의뢰를 해가지고 팔아달라 해가지고 팔리면 위약금 100만 원을 처음에 전속을 맺었던 개업공개사에게 지급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비용을 지출하면서까지 중개하려고 노력할 수 있겠죠. 전속을 맺으면. 다른 데 못 내놓으니까 나한테만 내놨으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일반 중개 계약에서는 많은데 A 개업공개사가 매수인을 소개시켰습니다. 소개시키면 집 보러 가야 되잖아요. 이거 어차피 집 보러 가니까 집 보러 가서도 꼭 감시해야 돼요. 여러분들 의뢰인 둘이만 붙여놓으면 안 돼요. 둘이 화장실에 가면 따라가야 돼요. 왜냐면 둘이만 붙여놓으면은 우리끼리 하자. 이 중개보수 100만 원씩 줄 필요 뭐 있냐. 그냥 내일 만나서 우리끼리 하면 되지.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아. 현실적으로 많이 해요. 그래서 만약에 전속 중개계약을 맺었는데 A 개업공개사가 매수인을 소개시켰는데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 배제하고 둘이 다이렉트로 그냥 만나서 계약을 해도 역시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는 계약했는지 안 했는지도 당장 알지도 못하고요. 발견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둘이 붙여놓지 말라고요. 그런 거 많이 있었다고. 둘이 붙여놓고 막 이 학원 같이 다니면서 이제 공동중개 하다 보니까 실장들끼리 아는 거예요. 같은 학원 다녀가지고 둘이 놀고 있는 사이에 의뢰인들끼리 자기들끼리 우리 만나서 내일 만나서 하자 이런 경우 많았고요. 또 집보러 그런 사건이 많이 나요. 집보러 데리고 갔는데 의뢰인들 개업공개사들끼리 만나 이야기하고 있는 사이에 공동중개할 때 이 의뢰인이 그 매도인 집 구경하러 가가지고 그냥 물건 훔쳐가지고 가버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럼 개업공개사 책임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그 사람이 훔쳤다는 게 입증되면 책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뭐 나중에 수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감시를 해야 된다고, 따라다녀야 된다고. 따로 의뢰인들끼리만 붙여놓으면 안 된다고요. 이론적으로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이런 경우도 다이렉트로 자기들끼리 하더라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사람,
A한테 전적으로 맡겨놓고 팔아달라 했는데 A 도움 없이 그냥 갑자기 이모가 사겠다, 고모가 사겠다, 애인이 사겠다, 여친이 사겠다, 남친이 사겠다 해서 친구한테 팔았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위약금 못 받아요. 이렇게 스스로 발견한 경우는 위약금은 받을 수 없고 다만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이 하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개보수가 100만 원이에요. 보수가 100만 원인데 한 건 하면 100만 원 받기로 돼 있다고 A가 100만 원 받기로 돼 있는데 이 A가 100만 원 받으려고 광고비 같은 걸 60만 원을 지출해서 비용을 60만 원 열심히 해보려고 광고비를 60만 원 지출했는데 그냥 친구한테 팔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얼마 받을 수 있냐고 보수 50% 50만 원 받을 수 있다. 아니면 소요된 비용 60만 원 받을 수 있다. 50만 원밖에 못 받아요.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이고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요. 무조건 비용을 다 준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중개보수가 100만 원밖에 안 하는데 내 광고비 110만 원 들어갔다. 이렇게 하면 비용 110만 원 다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용의 최고 한도가 중개보수의 50%까지만 인정해 준다고요. 안 그러면 그런 한도가 없으면 오히려 중개보수보다 더 들어갔다가 현실적으로 100만 원 받는데 광고비 60만 원 쓰는 사람도 거의 없겠죠? 현실적으로는 그냥 정보망에만 공개하면 정보망 사용료가 현실적으로 한 달에 한 2, 3만 원 정도 해요. 모든 정보 다 공개하는 거 합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개보수 100만 원인데 비용을 60, 70 쓰는 일은 없겠지만 시험에는 이렇게 나왔다고요. 60만 원 비용을 썼다 하더라도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만 거기에 지금 171페이지 3번이 아니고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3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갑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다시 그 위에 동그라미 2번에 두 번째 줄에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중개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을이 중개행위를 할 때 소요된 비용,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말한다를 지불한다. 이 말이라고 지금 설명드린 게 이해됐죠? 네. 비용을 주기는 주는데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고 중개보수의 50%까지만 인정해 준다고요.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하고 팔면. 그래서 외국의 선진국의 OECD 국가들은 독점 중개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는 전속 중개계약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3번 스스로 발견한 경우는 중개보수는 못 받고 비용만 받는다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비용을 많이 지출한 사람은 거의 없죠. 비용 지출 안 했으면 한 푼도 못 받아요. 그래서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 그 다음에 3번 유효기간입니다. 유효기간.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는 5번 유효기간인데 유효기간이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그래서 2개월로 약정할 수도 있고 4개월로 약정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우리 프린터에 3개월이 몇 번에 있어요? 3개월이 43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네요. 43번에 동그라미 3번. 암기상 43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죠?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에 한번 그 3개월 43번에 있는 거 전부 다 한번 읽어보세요.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읽어보면 다른 거 3개월도 읽어보라고 이것뿐만 아니라 읽어만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나올 때마다 읽어보면 한 달에 한 15번씩 읽어보면 1년 내에 100번 넘게 읽어보면 웬만하면 기억이 나요. 이 논리적으로 왜 2개월이 아니고 3개월이냐 이렇게 설명하기 쉽지 않아요. 그냥 암기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3개월이 3개월. 유효기간은 원칙 3개월. 그래서 전속을 맺었는데 계속 팔지도 못하고 자기만 전적으로 가지고 있겠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 3개월 동안 맡겨보고 안 팔리면 이제 다른 데 내놔도 된다 이 말이에요. 3개월만 전속을 맺고 원칙이. 아니면 처음부터 1년 동안 전속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대로 해도 되고 아무 말 없이 그냥 전속을 했으면 그냥 3개월만 맡겨놓고 그래도 못 팔면 이제 다른 데 내놔도 된다 이 말이에요. 전속이라는 말은 전적으로
특정한 개국공개사에게만 중개를 일임하는 중개계약을 전속중개계약이라고 한다. 자, 우리 그 문제 교재 이게 문제가 답이다. 문제가 답이다. 이게 53번 22페이지 찾았어요? 53번의 답이 몇 번입니까? 53번의 답이 5번입니다. 5번입니다. 뒤에 답안지에는 보니까 3번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53번에 3번으로 되어 있죠? 5번으로 고치십시오. 5번입니다. 5번. 저기 뭐라고 했어요? 정보 공개해야 되는 거 아까 암기해야 된다고 특상태 조건 공금. 여기 이제 공법상 이용제한은 있는데 토지 이용 계획은 확인 설명은 해야 되는데 정보 공개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도 한번 찾아보면 되겠죠. 자, 전속 중개 계약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173페이지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